는 악마의 작품이다. 다른 타이틀보다도 좀 더 센 타이틀입니다. 이 줌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 줌렌즈에 대한 장단점, 그다음에 이 줌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 이 얘기도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필립 포커스라는 그런 사진가가 한 얘기인데요.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이게 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이번 강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포커스라는 사람은 그 사진 강의 노트하고 또 다른 책이 우리나라에 두 권이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요. 그 사진가 겸 사진 이론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제가 알기로는 50년 정도를 사진 강단에서 사진을 가리킨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현역 사진가나 예비 사진가들한테 사진의 올바른 지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책이 이 사진 강의 노트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출판사는 지금 눈빛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초본은 여기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출판사에서 지금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사진 이론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필립 포커스라는 사진가가 줌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멘트를 날립니다. 왜 줌렌즈가 악마의 작품인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듯이 렌즈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구조적인 상태에서 보면은 그 단렌즈하고 줌렌즈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단렌즈는 뭡니까? 단렌즈는 초점거리라고 그러죠. 이게 카메라 렌즈에 중앙에서 이걸 이론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렌즈의 제이주점, 뭐 이렇게 과학적인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렌즈의 중앙에서 여기 이미지 센서가 있는 요 면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걸 초점거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거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렌즈가 단렌즈고, 이런 초점거리가 변동이 되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초점거리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줌렌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렌즈는 이 초점거리가 짧으면 우리가 광각렌즈라고 그러고,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우리가 망원렌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망원렌즈 쪽이니까 렌즈의 길이도 길어지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이제 단렌즈하고 줌렌즈에 대한 그 특징인데요. 그래서 줌렌즈는 초점거리를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렌즈가 줌렌즈라고 알고 계실 거고, 저도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줌렌즈는 요즘은 이제 아주 가장 일반적인 렌즈가 됐죠.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줌렌즈를 가지고 사진 촬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처음 구입할 때 카메라 상에서 이렇게 권해주는 렌즈들이 또 줌렌즈가 대부분이고요. 또 각종 SNS에 사진 좀 안 나는 사람들이 이게 추천해주고 알려주는 렌즈들이 또 대부분 다 줌렌즈고, 그래서 줌렌즈 천하가 됐습니다. 단렌즈를 쓰는 사람은 눈 뜨고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줌렌즈가 일반화 됐는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줌렌즈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건 줌렌즈를 쓰면서도 자기가 쓰는 렌즈가 줌렌즈라는 용어를 갖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줌렌즈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요즘 스마트폰에도 이런 그 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뭐 디지털 줌이라는 게 있고, 갤럭시에서 나온 거가 100배 줌인가까지도 만들어낸다라고 그 디지털 줌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광학 줌이죠. 광학 줌.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일반 카메라보다 좀 더 한계가 이 광학 줌의 범위를 많이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들에는 렌즈가 3개, 4개 이렇게 달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거리별로 광학 줌으로 해서 한 2.5배인가까지도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스마트폰부터 해서 일반 카메라에 사용하는 렌즈들이 줌 렌즈가 일상화돼 버렸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줌 렌즈가 왜 악마의 작품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렌즈는 굉장히 단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렌즈가 줌렌즈예요. 그래서 또 가장 1차적으로 렌즈 교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렌즈 교환도 우리가 사진을 뭐라 그럽니까? 찰나의 예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찍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강의 시간에 배웠지만 뭐 월리엄 크라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셔터 찬스이기 때문에 초점 맞출 시간도 없고 노출 맡을 시간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렌즈까지 교환할 시간은 더더욱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 줌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에 오래 쓰다 보면 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붙어서 그걸 나중에 수정하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뭐 필름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렌즈를 뺐다 꼈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지에 의한 또 다른 부작용도 막아줄 수가 있는 그런 또 장점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하나의 렌즈로 몇 개의 렌즈를 사용하니까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싼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줌 렌즈를 선호하게끔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렌즈인데, 그럼 이 줌 렌즈의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줌 렌즈의 단점은 그 렌즈의 밝기, 해상력 등 단렌즈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줌 렌즈가 가지고 있던 단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 사용되는 줌 렌즈들은 이런 단점, 그러니까 단렌즈하고 비교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단점들을 다 극복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물론 이제 보급형 줌 렌즈라는 것들은 아직도 많은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단렌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보급형으로 나와 있는 렌즈들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전에는 같은 급이라고 했을 때도 줌 렌즈가 단렌즈보다는 많이 떨어졌고요. 렌즈의 밝기도 어둡고 또 렌즈가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휴대하기가 좀 불편하고 하는, 그런 무거운 거는 아직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 렌즈에 비해서 플라스틱으로 바디 경동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줌 렌즈의 단점은 많이 극복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그게 왜 그럼 악마의 작품이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화각 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렌즈별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화각이 넓어지고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화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화각 개념이, 줌 렌즈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쓰는 렌즈가 몇 미리 렌즈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니까 와이드에서 망원 쪽으로, 망원에서 광각 쪽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사진을 자기가 좋아하는 프레임들을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와이드 쪽에서 마음에 드는 프레임이 잡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망원 쪽에서 마음에 드는 프레임이 잡힐 수가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데이트하는 것도 아닌데 밀당을 하는 렌즈가 줌 렌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이 화각 개념이 딱 서 있질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화각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어때요? 그냥 바디에 렌즈를 달고 파인더 쳐다보면서 그냥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늘 찍던 대로 찍어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사진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사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 콘트라스트라든가 뭐 라이팅도 마찬가지고 여긴 써있지 않지만 콘트라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필름으로 따지면 입자라든가 아니면 뭐 흑백, 하다못해 흑백으로 찍을 것인가 컬러로 찍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사진에 담아서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꽤 많은데, 그 꽤 많은 요소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화각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화각이 뭡니까? 사진가의 눈이잖아요. 사진가의 눈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인간의 눈이 우리 줌 렌즈처럼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뭐 초능력을 가진 인간들에 대한
미국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소모주라는 것도 있었고 뭐 원더우먼도 있었지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다음에 뭐 600만 불의 사나이인데 그 중에서 소모주라는 건 여자 주인공인데 그 여자 주인공 눈이 이게 저 줌렌즈 같아요. 멀리 있는 것도 쭉 당겨가지고 세부까지 파악을 해서 정보를 저 입수해갖고 뭐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형태의 인간의 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가라는 사람이 제가 뭐 다른 강의 시간에 이것도 설명한 거지만 사진을 잘 찍기 위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방법이 그 우연성을 포착하는 거고 우연성을 포착하려면 1, 2, 3, 4, 5번까지 그 순서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접근 방법 네 번째 접근 방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걸 와이드로 찍을지 텔레로 찍을지 하는 그런 대상에 접근하는 화각의 개념이 쓰는 건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되는 화각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의 테마로 평생을 작업하는 사진가들이 대부분의 사진가라고 그랬습니다. 전문 사진가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의 주제로 하나의 테마를 막 파고드는데 그 테마를 가지고 광각으로 찍었다 망원으로 찍었다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본 세상은 항상 일률적으로 한 가지의 화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렌즈를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져 봤을 때 이 줌렌즈를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면 그 화각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화각 개념이 쓰지를 않으니까 이게 이 제대로 된 시각, 제대로 된 그 사진적인 시각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진 표현에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필립 포커스가 이 줌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기가 사용하는 렌즈는 대부분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각계열 렌즈를 쓰는 사진가는 광각계열로 표현을 하고 망원 쪽의 렌즈를 쓰는 사진가는 망원 쪽 렌즈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나갈 때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찾으러 나갈 때는 항상 렌즈 하나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가방이 무겁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막 주워 담다 보면 가방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장소의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제가 분명히 1, 2, 3, 4, 5단계의 준비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찍는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걸 갔을 때 망원을 찍어야 될지 광각으로 찍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카메라 가방에 자기가 갖고 있는 렌즈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나가보면 카메라가 무거워지는 거고 카메라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겁니다. 힘들어서 못 찍겠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되면 렌즈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고 항상 봐왔던 시각대로 표현하는 게 자신의 표현 방법이다 그러면 그 렌즈만 하나 딱 바디에다 끼고 가면은 그 다음에 문제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화각 정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사진 찍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렌즈를 이것저것 아니면 줌 렌즈를 끼고 나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그 바탕을 만들어주지 않는 렌즈다라는 생각에서 이 필립 포커스는 줌 렌즈는 악마의 작품이고 이 시각의 완성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 안 생긴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렌즈로만 사진을 계속 찍다 보면요. 제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 이제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데 풍경 일반적으로 저는 여행 사진가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원래 주업은 사진 강의고 이 부업이 그 여행 쪽의 사진을 주로 찍다 보니까 이럴 때는 줌 렌즈가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줌 렌즈가 굉장히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줌 렌즈 쪽에서도 광각 쪽에서 또 20mm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20mm를 한 2, 30년 넘게 쓰다 보니까요. 그냥 대상을 이게 사물을 바라봐도 20mm 화각으로 보인다.
보인다는 소리예요. 카메라 렌즈를 파인더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주변에 뭐 같이 가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프레임 자체가 20mm 화각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카메라를 딱 들고 파인더를 보면은 내가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 프레임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진의 시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줌렌즈를 쓴 사람들은 내가 파인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다는 소리고, 사물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완성된 사진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제가 타이틀로 잡은 줌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다 라는 필립 포커스의 말을 타이틀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의 렌즈를 쓰는 게 진짜 뭐 정보 전달의 목적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행이나 관광 사진에 의한 이런 홍보용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기가 담고 있는 사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한 가지 렌즈로만 작업하는 게 일반적인 사진가들의 그 표현 방법이고, 그게 올바른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TV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명작 스캔들이라는 그 KBS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여기 제가 자료로 하나 캡처해 놓은 건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로 진행해서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사진도 포함이 돼서 굉장히 제가 반갑게 봤던 그런 프로인데, 어려운 내용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풀이를 해줘가지고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놨던 아주 유익한 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50 몇 회까지 한 것 같은데 1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다 봤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뭐 사진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강의에도 많이 등장하는 까르띠에 브레송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보고 아주 그냥 이제 기다렸죠. 그 시간이 되기를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메인 MC가 KBS 여자 아나운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조영남이하고, 그 다음에 이게 김정훈 교수라고 그 철학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재밌게 하고요. 또 어렵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아주 둘이 이 케미가 아주 잘 맞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파인더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요 캡처된 사진에 보면 저게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사용하던 라이카 카메라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이 김정은 교수가 막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요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진을 잘 찍고 유명한 사진가들은 단렌즈만 사용하더라라는 멘트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를 보다가 야, 저 사람 공부 좀 하고 나왔다라고 아주 흐뭇하게 듣고 있었는데, 이 프로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메인 MC 3명에다가 이제 해당 그 소재에 대한 패널들이 한 다섯 여섯 명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요 메인 MC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까르띠에 브레송 사진에 대한 사진가에 대한 얘기니까 사진에 대한 그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패널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누가 나왔는지 저는 다 기억은 안 나고, 김아무개라는 사진가가 나왔습니다. 김아무개라는 사진가가 나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진짜 이름도 못 들어봤던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잠깐 활동하는 사이에 굉장히 아마추어 사진 교육계에 아주 엄청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아주 대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유명세를, 방송 쪽에 어떻게 유명세를 많이 탔는지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데 한동안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김정은 교수가 요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진을 잘 찍는 대가들은 단렌즈만 사용하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막 웃으면서 김 교수님은 쌍팔년도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있던 관객들이 막 웃어요.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웃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전문가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그 멘트를 던지니까, 김정은 교수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날 그 시간만 위해서 자기가 뭐 작가들하고 얘기하고 뭐 밖에 자료를 좀 조사를 했겠지만 완벽하게 조사를 못한 상태고, 뭐 이렇게 내용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관객들도 봤을 땐 어때요?
그 사진가라고 하는 김아무개가 얘기한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 김정은 교수가 얘기한 건 잘못된 얘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웃어버린 거거든요. 웃어버리니까 김정은 교수가 굉장히 당황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 김아무개라는 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요즘은 다 줌렌즈를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도 모르고 사진의 성향도 모르고 뭐 사진을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TV 화면에서 처음 대면을 했던 건데, 그 요즘 사진하는 사람들은 다 줌렌즈를 씁니다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욕이 그냥 절로 나왔습니다. 욕이 절로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지명도가 있는 사진 선생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 저런 놈들이 사진을 가리키니까 지금 사진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사진 교육계가 아주 개판이 됐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더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은 다 줌렌즈를 씁니다 라고 가리키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진의 완성도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진의 관심도는 세계 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진의 관심도는 세계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사진가라고 이름을 대라 하라고 그러면 마땅하게 될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요즘은 뭐 배병우나 아타김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이 사진의 열정이나 사진의 인구에 비해서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사진 교육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진 교육 쪽에 발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줌렌즈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필요성에 따라 줌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면 몰라도, 저런 지금 얘기한 식으로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줌렌즈 씁니다, 단렌즈 안 씁니다, 그건 쌍팔년도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건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또 흥분하는데, 카메라를 조금 만질 줄 알고 조작할 줄 알기만 하면은 자기가 남을 가리킬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아주 지금 현재 사진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로 시간을 다 쓸 수는 없고, 아무튼 지금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람 예를 들었지만, 까르띠에 브레송은 이 사람 다른 교육 시간에도 나왔던 지금 브레송이 사진 찍는 장면이고요. 이 사람은 평생의 작업을 50mm 렌즈로만 찍었어요. 50mm 렌즈가 소형 카메라의 표준 렌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평생을 추구했던 사진의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사람이 보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자기가 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표준 렌즈 50mm 소형 카메라 50mm 표준 렌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근감하고 거의 똑같은 원근감을 갖고 있어요. 화각은 단지 좁습니다. 사람의 화각보단 좁지만 그 좁은 화각에서 느껴지는 원근감은 사람이 보는 원근감하고 같기 때문에 이 표준 렌즈를 주로 이 사람의 사진 작업에 거의 100%를 사용을 했던 거고, 그 인간적 관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사진을 보면 극단적인 하이앵글이나 극단적인 로우앵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계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각은 있을지언정 의도적으로 하이앵글, 로우앵글을 의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 다음에 아주 근접 촬영이라든가 이렇게 극단적인 클로즈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먼 발치에서 사람이 바라보라든가 아니면 한 발짝 더 돌아서 보는 형태의 그런 프레임으로 사진을 카메라를 잡았다는 얘기고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50mm를 사용했다는 얘기고, 제가 그 인물 사진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놀드 뉴만이라는 사진가 같은 경우는 광각 렌즈로 인물 사진을 표현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 사진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 시간에는 얘기 안 해, 다른 강의 시간에는 안 나오고 처음 나온 예지 같은데, 안드레스 파이닝거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굉장히 뭐 라이프지 사진가였고 사진 이론가고 사진가고, 제가 이 안드레스 파이닝거가 쓴 책을 사진 배울 때 굉장히 많이 그 사람 책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번역서지만요.
근데 굉장히 그 이론이라든가 모든 것도 아주 탄탄한 사람인데, 이 안드레스 파이닌 거는 불가시적인 세계를 가시적인 세계로 끌어들이는 게 이 사람의 사진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드레스 파이닌 거의 주 작업은 망원 렌즈였다는 얘기고요. 엔젤 아담스는 굉장히 힘차고 웅장하고 장엄한 풍경 사진을 찍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게 망원 계열 렌즈였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대부분의 작업하는, 대체적으로 작업하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렌즈들은 김정은 교수가 얘기했던 단렌즈가 기본적인 작업의 패턴이었다는 얘기지. 그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 쓰는 렌즈는 다 줌렌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이나 사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렌즈가 줌렌즈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했으면 필립 포커스가 줌렌즈는 악마의 작품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필립 포커스가 얘기한 내용도 모를 거예요. 저는 그 초창기부터도 이걸 강조했다가 필립 포커스 책을 보면서 내가 30여 년 동안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틀리지가 않구나.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느꼈던 순간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사진가가 쓰는 렌즈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는, 메시지에 맞는 단일 렌즈로만 주로 작업을 한다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 예외는 있어요.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가가 세바스티앙 샬가도라고 지금 70대 중후반에 있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가고 굉장히 유명한 사진가죠. 근데 이 사람이 전쟁터나 그 다음에 기아의 허덕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난민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진을 찍다가 사진에 회의를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샬가도 사진은 뭐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삶의 희망이 안 보이는 거, 절망만 보이거든요. 뭐 인종학 저기로 해서 그 어디에요? 저쪽 북유럽인가 동유럽에서 그 인종 학살해서 종족끼리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찍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찍는 사진에 대해서 그 목적성을 상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포기할 것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이 이 자연의 그 뭐 시간이 저기 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브라질 사람인데요. 브라질이 아마존강 유역이 이 사람 고향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우리 말로 얘기하면 좌익 계열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현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도 하고 하다가 유학을 프랑스로 갔다가 유학 끝나고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반체제 인사로 해서 귀국이 안 돼가지고 프랑스에 망명 신청해서 부부가 프랑스 국적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정부가 바뀌어갖고 자기의 고향으로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울창한 자연이 훼손돼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와이프가 여기다가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사진을 돈 벌었으니까 여기다 수목 사업을 하자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을 심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역이 이제 유럽 쪽이었으니까 다시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한참 지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사진에 절망을 느끼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냥 쉴까라는 생각으로 가봤더니 그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수목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다시 과거의 그런 분위기로 바뀐 걸 보고 여기서 다시 희망을 가진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갖고 이 사람 사진이 말년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시한 게 몇 년 전에 제니시스라는 거, 재창조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도 얘기한 게 있지만 지구의 50%는 아직도 원시 그 자체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돼서 기후변화도 심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자연을 복구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제니시스라는 사진을 찍었는데, 세계 여기저기에 곳곳에 자연의 아름다운 원시민족의 아마존강 유역에 남아있는 원시 민족들의 인종들의 그런 모습,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원초적인 자연의 아름다움, 원초적인 인간의 삶들을 포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렌즈 자체가 원래 풍경사진가가 아닌데 풍경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다큐멘터리 풍경사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각이 좀 넓어졌다 좁아졌다 상황에 따라서 클로즈업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끔 화각의 개념이 주로 와이드 쪽으로 많이 찍었지만 간혹 망원 쪽에 클로즈업한 사진들도 나오는 게, 이렇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다양한 화각의 렌즈를 쓸 경우도 간혹 있지만 한 가지의 테마로 평생을 작업하는 사람들은 단일 렌즈, 자기가 찍고자 하는 화각이 정해져 있는 렌즈가 주 작업 렌즈다라는 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면이 제대로 쓰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줌렌즈다라고 얘기해서 이 뭐예요? 저기 필립 포커스가 악마의 작품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 제니시스에 나오는 뭐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고 3, 4년 전인가 우리나라 세종 문화회관 전시장에서 오리지널 사진 전시할 기회가 있어갖고 마치 제가 그때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오리지널 사진을 볼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 놓고 두 장만 제가 지금 샘플을 이렇게 화면에 올려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화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가가 보는 시각은 항상 정해져 있다. 화각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줌렌즈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렌즈고, 어떤 분야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줌렌즈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이 아주 굉장히 유용한 렌즈가 줌렌즈라고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게 관광이나 여행사진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 여행지에서 자기가 느끼고 뭐 먹거리, 뭐 볼거리 이런 걸 하다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고 싶어지고 먹고 싶어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넓게 찍었다 좁게 찍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진가의 개인적인 주관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달 목적의 사진이니까요. 이런 형태에 사용하는 렌즈는 줌렌즈가 최고예요. 그리고 또 단렌즈에 대한 화각 개념이 딱 쓴 상태에서 줌렌즈를 쓰게 되면 밀었다 당겼다 하다가도 이건 몇 미리 정도 되는구나, 이건 몇 미리 되는구나 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줌렌즈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단렌즈 화각의 개념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 줌렌즈를 쓰게 되면 그런 화각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진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기술적인 처리는 표가 안 날지는 몰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질 수가 있는 거고 완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애석하게도 그런 부분까지도 모르고 그냥 찍는 분들이 많은 게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고요. 아까 김아무개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한테 사진을 배우면 그런 현실로 빠져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미로 하든 직업으로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프로하고 아마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사람이 프로고 즐기는 사람이 아마추어니까 발전적인 면은 아마추어가 훨씬 많다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미로 하더라도 좀 더 생동감 있고 뭔가 남길 수 있는 사진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베이직은 탄탄해야 되고, 그 기본적인 베이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화각 개념이고 시각 개념이기 때문에 이 줌렌즈를 쓰기 전에 이 화각에 대한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줌렌즈를 지금 갖고 계신데 단렌즈를 따로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든가 할 때는 뭐 빌려 써도 상관없지만 초점거리를 고정시켜 놓고 찍어보는 습관. 그러니까 50mm로 고정시켜 놓고 50mm에 대한 적응이 되면 와이드로 돌려서 와이드로 찍어서 와이드가 만약에 20mm다 그러면 20mm에 대한 화각 개념이 어느 정도 머리에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망원 쪽으로 돌려보고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화각 개념을 완성시킨 다음에 줌렌즈를 활용하게 되면 그냥 막 줌렌즈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을 좀 명심하시고요. 어차피 투자한 시간, 어차피 투자한 돈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사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